그날 밤 버스 안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던 순간 그의 손이 내 허리로 살짝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숨이 멎었지요. 이건 아니야. 머리로는 그렇게 외쳤는데 심장은 이미 그의 손끝을 따라 뛰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 하루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낯선 향기와 따뜻한 숨결이 뒤섞이며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그때 버스가 갑자기 흔들리며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닿은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현우 씨, 제발 이러면 안 돼요. 정희 씨, 오늘만큼은 그냥 당신으로 살아봐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오랜 세월 억눌러온 모든 감정을 숨도 쉬지 못한 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 인생의 모든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그때 그의 손을 뿌리쳤다면 나는 여전히 누구의 아내로만 이름조차 잃은 채 살고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반 거울 앞에 선 나는 립스틱을 조심스레 발랐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진한 붉은색이었지요. 향수는 딸이 귀국할 때 선물해준 시트러스 계열이라 상큼하게 마무리되었고 파운데이션을 얇게 눌러 바르니 10년은 젊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거울 속 나에게 속삭였지요. 정희야, 오늘만큼은 너로 살아보자고요. 집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입니다. 남편 성우는 전직 체육교사로 퇴직 후 새벽 뉴스와 건강 프로그램만 챙겨보며 지냅니다. 당뇨 식단을 챙기느라 늘 부엌 시계를 보며 살았지요. 오늘은 동네 친구들과 올림픽 공원 둘레길을 돈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자에게 끌려 힐링 하루 여행을 가는 길이지요. 방이 사거리에서 택시 타면 올림픽 공원 평화의 문 앞 근방이니 6시 반까지 와요. 그렇게 일찍이요? 버스는 몇 시 출발입니까? 7시 정각이래요. 늦으면 기사님이 안 기다린답니다. 가방에는 얇은 바람막이, 보온병, 그리고 오래된 미용 가위가 들어 있습니다. 남의 머리를 만질 일은 없을 테지만 그 가위를 넣고 나오니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해졌지요. 내 손끝이 다시 쓰임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작은 불씨처럼 깜빡였습니다. 평화의 문 앞은 아직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주황색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가이드는 오늘 여행 일정이 적힌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행선지는 경기 양평 용문산 치유의 숲 두물머리 양평시장 자유산책 순서였습니다. 노선은 올림픽대로 강일 IC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양평 IC로 간다고 설명했지요. 실제로 내가 운전할 것도 아닌데 노선을 들으니 여행이 더 확실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아 일행과 짝이 되실 거예요. 버스 안 좌석도 번호로 배정됩니다. 오늘 하루는 옆자리와 서로 배려하며 보내보기로 해요. 정자는 내 등을 툭 치며 웃었습니다. 재밌겠지요? 우리 나이엔 가끔 이렇게 새바람이 필요해요. 정자야, 너무 오버하지 말자. 나 아직도 좀 떨립니다. 작은 상자 속에서 내가 뽑은 종이에는 7번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요. 나처럼 일찍 온 이들이 하나둘 버스에 오르고 난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통로 양옆으로 낮은 조명이 켜져 있고
7번 좌석은 창가였습니다. 그런데 7번에 앉은 남자의 옆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 반듯한 어깨선, 그리고 조심스러운 손동작. 내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순간 미묘하게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윤 원장님 맞으십니까? 예전에 잠실 쪽 미용실 운영하시던. 아, 네, 예전에요. 혹시 현우 씨? 맞습니다. 최현우입니다. 그때 제 아내랑 같이 다니던 신세를 참 많이 졌죠. 머릿속에서 오래전 드라이어 소리와 샴푸 향이 겹쳐 올라왔습니다. 현우는 예전 단골이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아내분과 함께 와서 커트와 염색을 하고 손이 참 편안하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지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미용실을 정리했고 그는 어디선가 사라졌습니다. 두 분 아시는 사이인가요? 오늘은 랜덤 짝지 여행이라 더 재미있겠네요. 서로를 배려하며 즐겨주세요. 그렇다면 오늘은 처음 본 사람처럼 예의 지키며 편하게 지냅시다. 네, 그게 좋겠습니다. 버스는 7시 정각에 출발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달리자 유리창에 한강이 길게 누웠고 물빛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자는 내 등 뒤쪽 좌석에서 간식은 내가 책임진다고 소곤거렸고 나는 목을 축이며 창밖을 봤지요. 요즘도 손 관리는 하십니까? 예전엔 손이 참 단단했는데도 촉이 섬세했지요. 요즘은 집안일로만 씁니다. 가위는 오늘 가방에 들어 있어요. 오래된 습관이겠지요. 그 가위가 다시 좋은 일에 쓰일 날이 올 겁니다. 현우의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은근했고 말끝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명찰 대신 작은 핀배지를 하고 있었는데 요양리빙 케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은행 퇴직 후에 재활용품과 요양보조기구 쪽을 합니다. 손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맞는 기구를 연결해드리면 표정이 달라지죠. 표정이 달라진다 좋은 말이네요. 강일 IC를 지나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오르자 가이드는 오늘 첫 코스인 용문산 치유의 숲을 소개했습니다. 은은한 피톤치드, 평이한 경사, 그리고 나무 데크길. 나는 가만히 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손은 여전히 얇고 마디가 도드라져 있었지만 아직 누군가의 표정을 바꿔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요. 정희야, 도착하면 사진 한 장 찍자. 너 오늘 표정 좋아요. 그래요.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로 하겠습니다. 버스 안 레크리에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몸풀기, 옆자리와 이름 소개, 그리고 소소한 퀴즈였지요.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윤정희입니다. 방이동 살고 옛날에 미용실을 했습니다. 저는 최현우입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소개가 끝나자 음악이 잦아들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틈에 현우가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점심을 마친 우리는 양평 두물머리 근처 카페거리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강가에는 억새풀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버스에서 내리자 가이드가 다음 미션을 알렸습니다. 점심 후에는 짝꿍에게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 기대할게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가방 속 손수건을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얇은 포장지 너머로 면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현우 씨, 산책 끝나고 교환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강가를 따라 걷다 보면 조용한 곳이 많아요. 두물머리로 이어지는 나무 다리를 건널 때 발밑의 강물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가벼운 재킷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바람에 그의 옷자락이 흔들릴 때마다 낯선 향이 스쳤습니다. 은은한 비누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나무 냄새 같기도 했지요. 이 근처는 예전에도 자주 왔습니다. 퇴직 후 첫 달에 마음이 복잡해서요. 강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 생각이 단순해지거든요. 저는 여긴 처음이에요. 물소리가 잔잔하네요. 마음이 씻기는 기분이에요. 정희 씨 손끝엔 아직도 그런 느낌이 남아있겠죠. 사람의 마음을 정리해주는 손.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미용실을 정리한 후 한동안 가위를 쥐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손이라며 스스로를 탓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였지요. 누군가 내 손끝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낯설고 따뜻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제 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다는 걸. 그게 인생이지요.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 강변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노점이 보였습니다. 현우 씨는 잠시 발길을 멈추더니 나무로 깎은 코끼리 조각상을 집어들었습니다. 코끼리는 코를 위로 든 모습이었고 나무결이 부드러웠습니다. 이건 복을 불러온답니다. 저는 이런 게 좋더군요.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해져요. 정말 예쁘네요. 손길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나는 포켓 속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오늘 하루 기억에 남길 바랐어요. 이거 제게 꼭 필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눈가가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손수건을 받아준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요. 그는 코끼리 조각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서로 교환했네요. 복과 마음을. 잠시 말없이 걷던 우리는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결에 억새가 스치고 강물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현우 씨, 사모님은 잘 지내시나요? 몇 해 전 병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일에만 매달렸죠. 죄송해요. 그런 줄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늘처럼 누군가와 편히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담담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너무 오래 남의 삶 속에서만 살다 보니 내 감정의 온도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후 가이드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코스로 이동하라는 신호였지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버스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두물머리의 강물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늘은 신기한 날이네요. 예전의 단골을 이런 여행에서 다시 만나다니. 세상은 넓지만 인연은 좁지요. 그 좁은 길에서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아마 오래 기억될 겁니다. 버스는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양평시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장엔 붕어빵 냄새, 어묵 국물 냄새, 그리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내게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손 시릴 때 마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차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런 배려 오랜만이에요.
유자차의 단맛이 입안에 맴돌 때 갑자기 오래전 미용실 손님들과 웃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머리칼을 다듬으며 예쁘다는 말을 들었던 시절. 그때의 나도 웃고 있었지요. 현우 씨, 사람을 만지는 일은 참 신기해요. 머리를 다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듬는 거였더라고요. 그럼요. 오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정희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시장은 점점 붐비고 노을빛이 건물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코스인 용문산 온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격 체험도 준비되어 있어요. 버스에 오르며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바른 립스틱은 조금 옅어졌지만 표정만큼은 훨씬 생기가 돌고 있었지요. 현우 씨, 오늘 하루 덕분에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성공이네요. 제 선물에 효과가 있었던 걸로 하죠. 코끼리 조각 덕분일까요? 그것도 있지만 아마 정희 씨의 미소 덕분이겠죠. 버스는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그 빛이 내 무릎 위 가방을 비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코끼리 조각상이 들어 있었지요.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의 나는 조금 달라요. 다시 가위를 잡아도 두렵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물머리의 노을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작은 불씨는 오히려 더 선명히 타오르고 있었지요. 용문산 온천은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산 아래로 내려앉은 햇살이 따뜻하게 물들고 있었지요. 버스가 주차장에 멈추자 사람들은 하나둘 내렸습니다. 온천 입구에 김이 하얗게 피어올라 공기마저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조격 체험장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짝꿍과 나란히 앉아 발을 담그며 오늘 하루를 편히 풀어보세요. 온천수에 발을 담그자 처음엔 뜨겁다고 느꼈지만 곧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내 옆자리에 앉은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이 참 좋네요. 발끝이 따뜻해지니 마음도 풀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침에 서둘러 나오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야 숨이 고르네요. 온천장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수증기 사이로 얼굴들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문득 현우 씨의 옆 얼굴이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오래된 세월이 묻은 얼굴, 그러나 그 안엔 젊은 날의 생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퇴직 후에도 이렇게 일을 계속하신 게 대단하세요. 저는 일 그만두고 나서부터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럴 수밖에요. 매일 바쁘게 살다가 멈추면 내가 뭐였는지 잊게 되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현우 씨도요? 내 은행에 있을 땐 늘 숫자와 싸웠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제 이름이 아니라 직원 번호만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미용실 문을 닫고 집안일만 하다 보니 윤정이라는 이름이 점점 희미해졌거든요. 그저 성호 씨 아내, 주은이 할머니로만 불렸습니다. 저는 제 손끝이 누군가를 웃게 해주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 손끝이 여전히 살아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재주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은 조용히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따뜻한 온천수 위로 기포가 올라오듯 잊고 있던 감정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천천히 물속에서 발을 움직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현우 씨는 내 말을 들었는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시작이란 건 특별한 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움직일 때 그게 시작이지요. 그의 말에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면서 정작 내 마음이 언제 움직였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온천 체험이 끝난 후 근처 식당에서 저녁으로 닭백숙이 나왔습니다. 국물에서 인삼향이 은은히 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자가 내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오늘은 표정이 달라요. 눈이 반짝이네. 그래요? 그저 바람 좀 쐬니 좋네요. 에이,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랜만에 나 자신을 생각했을 뿐이에요. 식당 밖으로 나가니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버스 앞에는 가이드가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인 석양, 감상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짝꿍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현우 씨와 나는 창밖으로 어둑한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차 안의 조명은 희미했고 음악은 잔잔했습니다. 현우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윤정희 씨, 오늘 하루가 제겐 참 특별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마음이 편한 하루는 참 오랜만이에요. 사람이 나이 들어도 설렐 수 있다는 걸 오늘 알았네요.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설렘이라는 단어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젊은 날엔 늘 그 감정이 불안과 함께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마음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설렘이었지요. 버스가 용문산 능선을 따라 돌자 멀리서 노을빛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붉고 그 아래 강물은 은혼을 하루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요 하지만 기억만으로도 충분하지요. 노을은 천천히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고 버스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잔잔한 음악과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루가 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고요. 버스가 서서히 속도를 늦추며 의창 호수공원 근처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석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잠시 머무른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온천수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정이, 오늘의 너는 어제보다 조금 더 살아있다. 이제 남은 코스는 단 하나, 호수공원의 석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진짜 나로서의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창 호수공원에 도착하자 하늘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짝과 함께 내렸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호수 위에는 잔잔한 물결이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지요. 나는 조용히 들숨을 고르며 발밑의 자갈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을이 참 고요하지요. 소란스러운 하루가 다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네요. 하루가 저물 때마다 늘 똑같은 집안일만 생각했는데 오늘은 다르네요. 그 다름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저는 퇴직 후 매일 이 시간에 산책을 했어요. 세상은 같은데 마음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지더군요. 그의 말이 잔잔히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람결에 억새가 흔들리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조차 평화롭게 들렸지요. 현우 씨, 아침에 나올 때 참 후회했어요. 거짓말까지 하며 이런 여행을 와도 되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잘 왔다 싶어요. 오늘 하루 덕분에
제 안에 묻혀있던 먼지가 조금 거친 것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 남편으로만 살아왔죠. 오늘은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도 되는 날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늘은 윤정이로 살았습니다. 공원 가장자리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저 멀리 호수 한가운데 분수가 일렁이며 물줄기를 높이 올렸습니다. 석양빛이 물에 반사되어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지요. 그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이 잔잔히 풀렸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참 설렜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저도요.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편히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나 아이 앞에선 늘 참게 되거든요. 우린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온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발끝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그냥 사는 게 익숙해지지만 그래도 가끔은 새바람이 필요해요. 오늘이 그 바람이었네요. 그 바람이 내일의 용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가이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짝꿍과 함께 사진 한 장 남겨볼까요? 오늘 하루의 추억을 담아두세요. 나는 현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시면 사진 한 장 같이 남기죠. 좋아요. 오늘 하루의 기록으로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고 석양빛이 우리 둘을 감싸며 스쳐갔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편이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사진을 찍은 뒤 우리는 잠시 더 걸었습니다. 호수 위를 스치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습니다. 현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 하루가 끝나면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전 이 시간을 오래 기억할 겁니다. 저도요.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가만히 내 손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도는 따뜻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저 고마움의 손길이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요동쳤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 아내도 잊었던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제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해줬어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붉은 노을이 마지막 빛을 남겼습니다. 버스 안으로 돌아오며 창가에 앉자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조명은 부드럽게 낮아졌고 사람들은 조용히 웃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션입니다. 음악에 맞춰 짝꿍과 손을 잡고 가볍게 스텝을 밟아보세요. 춤을 잘 못 추셔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웃으며 일어섰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 씨가 살짝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음악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네, 그럼요. 우리는 조심스레 손을 맞잡고 잔잔한 음악에 맞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춤이라기보단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나와 현우 씨의 호흡만이 들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조금 떨려요. 그건 아마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그의 손끝이 내 어깨를 스치고 순간 내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 씨, 그 한마디가 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고 오랜 세월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우리는 자연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내렸고 호수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제 마음속에도 복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복이 오래 머물길 바랍니다. 버스는 천천히 창원 시내로 향했습니다. 나는 가방 속 코끼리 조각을 손끝으로 만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을 잊지 말자. 하지만 오늘에 머물지도 말자. 이제 곧 버스는 마지막 정류장인 홈플러스 앞에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가겠지요. 하지만 그 일상은 이제 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버스는 밤 9시 무렵 창원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차창 밖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졌고 사람들의 표정에도 피곤함과 여운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잔잔히 흐르고 있었지만 나는 그 선율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하루의 기억이 머릿속을 천천히 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류장인 홈플러스 앞에 도착합니다. 짝꿍에게 감사 인사 꼭 나누시고 소지품 잘 챙겨주세요. 버스가 멈추자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우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내 쪽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저도요. 덕분에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이 시간이 끝나도 마음에 남을 겁니다. 정희 씨도 그렇지요? 그럴 거예요. 올해 기억에 남을 하루였어요. 버스 밖으로 나서니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서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나는 가방끈을 꼭 쥐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오늘로 끝이겠지요. 네, 하지만 끝이란 단어보다 추억이란 말이 더 좋네요. 좋은 말입니다. 오늘의 추억으로 남기죠. 그는 내게 잠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가볍게 악수하듯 그 손을 잡았지만 그 짧은 접촉이 마치 세월을 건너온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차분했습니다. 복을 부른다는 코끼리 조각 잊지 마세요. 네, 잘 간직할게요. 그는 뒷모습을 남긴 채 버스 정류장을 건너 반대편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 다녀간 자국이 오래 남아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골목길 끝, 우리 아파트 불빛이 보이자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현관문을 열자 남편 성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그는 여느 때처럼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시선을 화면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버스에서 먹었어요. 피곤해서 바로 씻을게요. 성우 그래.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하루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손수건, 여행 팸플릿, 그리고 코끼리 조각상. 작은 나무 코끼리의 코가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손끝으로 만지자 나무결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오늘 하루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지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그냥 선물이 아니야. 나한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의 신호야. 나는 코끼리를 화장대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침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얼굴 좋아 보이네. 어디라도 다녀온 기분인가? 그냥 친구들이랑 조금 바람 쐬었어요. 그래, 이런 날도 있어야지.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나의 변화가 남편에게도 전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오늘은 내가 점심에 미역국 끓일게요. 조금 특별하게. 좋지. 오랜만에 당신 손맛 기대해도 되겠네. 그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나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오래 묵은 거리감이 조금 줄어든 걸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며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민지 좀 봐줄 수 있어요? 제가 외근이 잡혀서요. 미안하지만 이번 주는 복지관 봉사활동이 있어요. 그날은 힘들 것 같네. 봉사활동이요. 엄마가요? 응, 이번에 새로 시작했어. 미용 봉사라고 머리 잘라드리는 거야. 엄마 멋지다. 그럼 제가 일정 바꿀게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래, 알았어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습니다. 복지관 봉사 첫날 나는 오래된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날 용문산에서 떠올렸던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시작이란 건 마음이 움직일 때. 그 말이 내 귓가에서 맴돌았지요. 머리를 깎아드린 할머니가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젊어졌네. 선생님 손이 정말 부드럽네요. 감사합니다. 오래 하던 일이라 그런가 봐요. 그 손끝에서 복이 나오네. 복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화장대 위 코끼리를 떠올렸습니다. 복을 부른다는 그 나무 조각처럼 나 역시 누군가의 마음에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코끼리 조각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현우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어떤 결심은 사람을 바꿉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다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커튼을 젖히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윤정혜,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창원복지관의 미용봉사실은 매주 토요일마다 붐볐습니다. 나처럼 은퇴한 미용사들이 모여 어르신들의 머리를 정리해 드렸지요. 가위를 쥔 손이 처음엔 조금 떨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바닥에 부드럽게 떨어질 때마다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윤 선생님, 손놀림이 정말 섬세하시네요. 예전에도 미용하셨죠? 네, 오래 했어요. 오랜만이라 처음엔 긴장됐는데 이제는 손끝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아요. 역시요. 어르신들이 다 선생님 칭찬하시더라고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커피를 나눠 마시며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었을 때 직장을 다니다가 손목이 아파 그만뒀다는 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봉사로 외로움을 달랜다는 분 각자의 사연이 다르지만 모두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되찾고 있었지요. 여기 오면 마음이 정리돼요. 누군가를 위해 머리를 다듬어 드리면 저까지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그게 봉사의 힘이에요. 선생님 표정이 참 밝아졌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문득 화장대 위에 코끼리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출근 전처럼 코끼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복 많이 주세요.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잡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봉사가 끝난 뒤 복지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봄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고 그 빛이 내 무릎 위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두물머리에서 보았던 그 노을빛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그때 내 옆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딸 같아요. 손이 참 따뜻해요. 이런 손으로 남편 머리도 깎아줬겠네. 예전엔요. 근데 요즘은 남편보다 봉사 오는 날이 더 기다려져요. 하하, 그 마음 알지요. 나도 남편이 있을 땐 늘 밥만 했지. 지금은 밥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아요.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눈다. 그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 성우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딸이 온대 외식하러 가자고 하더라. 그래요? 그럼 내가 예약할게요. 요즘 당신 표정이 좋아서 그런가? 집 분위기도 밝아졌어.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당신 덕이지. 뭐 전에야 내가 말할 틈도 없었잖아. 그랬나요? 이제는 서로한테 여유가 생겼잖아. 그게 참 좋아. 둘 사이에 잔잔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예전엔 그저 의무감으로만 유지되던 대화였는데 이제는 서로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그 주 주말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과 사위, 손녀까지 함께 식탁에 둘러앉으니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내 무릎 위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응? 아, 코끼리야. 복을 가져다 주는 친구지. 진짜요? 그럼 나도 만져봐도 돼요? 그럼. 하지만 소원을 빌고 만져야 한단다. 그럼 할머니처럼 웃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오늘의 나는 정말 다르다는 걸. 며칠 뒤 복지관 선아 씨가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선생님 이번에 복지관에서 은빛 봉사단 정식팀을 만든대요. 리더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작은 일만 했는데요. 겸손하시긴. 다들 선생님 덕분에 배운다고들 해요. 이번엔 서예회관에서 열리는 전시랑도 연계된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를 리더라고 부르다니 예전의 나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 하지만 신기하게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만큼 단단해졌기 때문이겠지요. 다음 날 봉사단 첫 회의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제안했습니다. 혹시 다음 달엔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해볼까요? 이동식 거울을 준비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 일정으로 추진합시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따뜻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코끼리 조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우 씨, 당신이 말한 대로예요. 시작이란 건 특별한 날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움직일 때 그게 시작이었네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흙냄새가 스며들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두물머리의 바람이 지금 내 삶 속으로 다시 불어오는 듯 했지요.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아직 피어나는 계절이라는 거요. 여름이 다가올 무렵 복지관에서 새로운 봉사활동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요양원 방문 미용 봉사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일정이지요.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며칠 동안 가위를 정리하고 새 거울과 빗을 챙겼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현장에선 거울이 작으면 불편하니까
이동식 거울을 챙겨야겠어요. 역시 윤 선생님 준비가 철저하시네요. 리더가 다르긴 다르다니까요. 리더라니요. 다 같이 하는 거죠. 저는 그저 손이 빠를 뿐이에요. 겸손은 그만하세요. 다들 선생님 덕분에 활력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담스러웠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내 손끝을 믿어준다는 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요양원 봉사 첫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우리 봉사단이 도착하자 어르신들이 천천히 모여들었습니다. 흰머리와 주름진 얼굴, 그 속엔 긴 세월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지요. 나는 한 분 한 분의 머리를 다듬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거울 보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대접을 다 받네. 선생님 손이 따뜻하네요. 이제 한결 가벼워지셨죠? 머리도 마음도요. 맞아요. 오늘은 진짜 새 사람 된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예전엔 미용이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하는 일이 되었거든요. 봉사가 끝난 후 요양원 앞 정원에 앉아 시원한 물을 마셨습니다. 한참 동안 웃음소리가 이어졌고 모두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나는 어느새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혜 선생님 다음 달에 시청에서 미용 봉사단 전시회 연대요. 사진도 걸리고 영상도 상영된대요. 꼭 나오세요. 전시회라니요? 제가 그런 자리에 서도 될까요? 물론이죠. 선생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코끼리 조각상도 영상에 나올 거래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이름 코끼리 조각상. 그날 두물머리에서 현우 씨가 내게 건넸던 바로 그 선물이었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화장대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복이 정말로 내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전시회 준비로 시청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행사 포스터엔 은빛 미용봉사단, 손끝으로 세상을 밝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포스터 속 내 사진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표정은 예전에 나와 달랐습니다. 저게 나 맞나? 네, 맞아요.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지요. 행사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회자가 우리 봉사단을 소개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 나는 머리를 다듬으며 어르신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손끝에서 전해집니다. 따뜻한 손은 오래 기억되니까요. 영상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현우 씨,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말한 시작이 이런 거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문화센터 앞 화단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나는 그 향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 향기 두물머리에서 맡았던 그 바람 같네. 집에 돌아오자 남편 성우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당신 참 바쁘네. 오늘도 행사 있다더니 잘했어? 응, 시청 전시회였어요. 봉사단 홍보 영상도 나왔고요. 그거 뉴스에도 나왔어. 윤정희 리더라고 자막 뜨던데. 봤어요? 그럼 내 아내가 화면에 나오는데 안 볼 수 있나?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데 오랜만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상하게 든든해요. 이제야 당신이 정말 당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 나도 그런 당신이 좋네. 그날 밤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코끼리 조각상을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나무결이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현우 씨, 당신의 복은 결국 내 안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 말을 남기고 거울 속에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다시 살아난 윤정이가 있었지요. 이제 나는 매주 봉사를 나가고 서예도 배우고 가끔은 남편과 산책도 합니다.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두물머리의 하루, 한 남자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 그 길을 걷게 만든 건 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내 안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느리지만 그만큼 깊다. 그 사실이 참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봉사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엔 미용이 아니라 손 마사지 봉사지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며 말할 겁니다. 괜찮아요. 손끝에서 따뜻함이 전해질 거예요.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전 그날 아침 향수를 뿌리며 집을 나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의 나는 단 한 번 숨 좀 쉬어보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여자였지요. 지금은 매주 봉사로 일과가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다시 나라는 이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복지관에서 은빛 미용 봉사단 1주년 감사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출근하듯 화장을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여전히 그날의 코끼리 조각상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빛나는 나무결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현우 씨, 당신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복은 정말 내 안에 있었네요. 남편 성우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관 가는 날인가? 응, 오늘은 봉사단 1주년이에요. 행사에서 대표로 인사해야 한대요. 그거 잘 됐네. 나도 점심쯤에 얼굴 비출게. 진짜요? 당신이 거기까지 와요? 이젠 내가 자랑스러워서. 그래, 예전엔 몰랐는데 당신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만 존재하던 내가 이제는 윤정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엔 봉사단 1년의 기록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머리를 깎고 웃는 장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 그리고 화면 끝에는 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손끝에서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압니다. 영상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참여하며 봉사단을 이끌어주신 윤정혜 선생님,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나는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마음이 답답해서 시작한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제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늦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나는 꾹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남편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손으로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고 오래된 미안함과 응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편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참 대단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대단하긴요. 그냥 제가 살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그게 더 대단한 거야. 자신을 위해 사는 용기. 당신도 요즘 표정이 좋아요. 우리 둘 다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제 주말마다 둘이서 걷는 산책 계속하자. 예전엔 억지로 따라다녔는데
요즘은 기다려진다니까. 그래요. 대신 다음번엔 내가 도시락 싸올게요. 성우 약속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세월의 거리감이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다시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코끼리 조각상을 손에 들어 올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현우 씨, 당신의 복이 내 삶을 바꿨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가 복이 되고 싶어요. 거울 속에 나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깊어진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그 속엔 여유와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지요. 정희야, 잘 버텼다. 그리고 잘 살아왔다. 창문을 열자 밤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은은한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커튼을 살짝 젖히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현우 씨도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죠. 그분 덕분에 난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나는 천천히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누군가의 그림자 속이 아닌 나 스스로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거울 앞 코끼리 조각상 아래에는 새로 쓴 쪽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복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지요. 오늘도 괜찮아, 윤정이. 내가 다시 주인공이야. 이렇게 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인생의 페이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손끝으로 누군가를, 그리고 나 자신을 다듬어주고 있으니까요. 늦은 오후의 햇살처럼 내 인생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이제 절대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느꼈던 온기, 그 한순간의 떨림이 나를 다시 살게 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누군가는 잘못된 감정이라 말하겠지만 그날 이후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때로는 금기와 후회 사이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처럼 한순간의 설렘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그저 지나쳐야 할 유혹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 이벤트도 꼭 참여하세요.